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지식을 경제로 정리해드리는 헬먼입니다.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을 방문했죠. 젠슨 왕이 이렇게 공들이는 나라 얼마 없습니다. 미국인이니 당연히 미국이 1번이고요. 태어난 나라 대만, TSMC가 곧 국가인 나라가 그 다음이죠. 세 번째 순위 정도의 한국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젠슨 왕 방한과 맞물려 AI 생태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첫 번째, 젠슨 왕이 한국에 오는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. 그런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옆 일본에 있습니다. 그런데 저녁 한 번을 안 먹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. 만약 젠슨 왕이 한국을 위한 선물을 들고 오는 거라면 앞다퉈 젠슨 왕을 만났을 텐데 뉘앙스가 작년 10월 치맥 회동과는 다릅니다. 그 이유가 공개적으로 밝혀지진 않죠. 하지만 맥락은 있습니다. 엔비디아가 불안하다는 겁니다. 엔비디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죠. 물건 100원어치를 팔면 70원이 남을 정도로 이익률이 좋습니다. 그런데 뭐가 불안한 걸까요? 불안한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. 엔비디아가 새로 발표한 차세대 가속기 베라 루빈이 있습니다. 이전 세대인 블랙웰 성능의 10배라고 하죠. 원래 이 베라 루빈의 가격은 블랙웰보다 25% 높을 예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성능은 10배, 가격은 25%만 올라간다면 참 좋겠죠. 여기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 이 HBM4 가격이 4배 올랐네요.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. 메인보드는 2배, 전기 제어 콘덴서도 거의 2배, 전원 공급 장치도 30% 등등 엔비디아가 잘 팔면 팔수록 수요도 폭증해서 모든 부품 가격이 치솟았던 겁니다. 그래서 베라 루빈이 들어가는 서버 한 개 가격이 120억 원, 이전 세대의 2배가 넘어버렸습니다. 한국 입장에선 좋죠.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 겁니다. 다만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서버를 팔기 어려울 거란 걱정이 생긴 겁니다. 슬슬 여러 국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에 들어가니까 돈은 조금씩 말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저렇게 뛰어버리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적어지겠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삼성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. 베라 루빈은 상당히 잘 만들었죠. 하지만 이 공정으로는 더 이상 차세대 칩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. 지금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후 세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굳이 젠슨 왕을 만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젠슨 왕이 왜 한국에 올까요? 작년 10월에 젠슨 왕도 왔지만 샘 올트먼도 와서 대통령까지 만났죠. 이유는 투자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. 오픈 AI는 그 부근에서 이용자가 급락했습니다. 그 조짐이 보이면서 샘 올트먼은 전 세계 국가 수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죠. AI 원조인 오픈 AI를 뛰어넘고 먼저 상장에 나서고 있는 엔트로픽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. 클로드가 챗GPT보다 앞선 지는 오래됐죠. 계속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엔트로피 창업자들은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. 업계의 룰, 특히 AI 업체들의 특징입니다. 창업자, 대표가 각 국가를 돌며 영업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 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요. 이미 한국 기업에서 메모리를 충분히 공급받는 젠슨 왕이 굳이 한국을 와서 기업들과 식당에서 어떤 쇼를 하고 유퀴즈에 출연할 이유가 그다지 없습니다. 또 얼마 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기술장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하트까지 그려 넣었죠. 한국은행, 과기부도 뜬금없이 들어갔고요. Here's Naver Cloud in Korea, Bank of Korea, Hyundai, so many incredible companies.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. 네이버는 아시아에서 엔비디아 GPU를 가장 많이 산 최우수 고객입니다.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GPU를 계약했습니다. 6만 개 이상 이미 샀거나 계약을 했거든요. 한국은행 과기부는 네이버 클라우드로 내부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2차 고객이고요. 그곳에서 언급한 전 세계 기업들 모두 엔비디아의 우수 고객입니다. 이와 연관된 지표가 하나 더 있죠. 최근 구글이 130조 원대 유상증자에 나선 겁니다. 20년 만의 증자입니다.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대규모로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빚을 내는 것, 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방식입니다. 두 번째가 주식을 더 발행해서 회사에 일정 권리를 주고 투자를 받는 겁니다. 구글이 지금까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했죠.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의 손해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집니다.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평가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익도 엄청나게 낸 구글이 증자까지 해서 돈을 조달한다는 내용. 물론 지금 투자를 더 쏟아부어서 AI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덜합니다. 다만 AI와 관련된 모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데
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따라붙습니다. 올해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메타의 투자는 1064조 원입니다. 덕분에 이들 기업에 남아있는 돈은 코로나 때 10분의 1 수준입니다. 거의 기업의 모든 걸 긁어 모아서 투자하는 수준입니다. 뭘 선점하려고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? 단지 챗GPT 형태의 AI가 아닙니다. AI 칩, 데이터 센터, 로봇, 우주, 자원 이 모든 게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. 방향은 비슷합니다. 먼저 로봇이 있죠. 젠슨 왕이 한국에 온 이유, 로봇을 만들 칩, 관절 등 종합적인 제조업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, 한국, 일본 정도입니다. 미국이 중국 제품을 쓸 수가 없죠. 결국 한국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.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완성 로봇 기업들, LG전자도 최근에 뛰어들었죠. 로보티지처럼 관절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칩들의 수급에도 장점이 있죠. 그 다음으로 우주가 있습니다. 스페이스 X의 재사용 로켓과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재사용 로켓을 실험하고 있습니다. 물론 얼마 전에 연소 시험 중에 폭발한 것처럼 아직 스페이스 X보다는 기술력이 낮습니다. 우주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? 먼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죠. 지상에서는 에너지가 문제거든요. 전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 지금 미국의 전기값이 치솟고 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입니다. 장기적으로는 우주 자원에 접근이 되겠죠. 이 모든 것들 AI에서 비롯되고 시작되고 AI를 위한 인프라들입니다. 테슬라는 내년부터 인간형 로봇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그리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걸 공식화한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, 그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